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단순히 북극의 빙하가 녹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농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가뭄과 홍수가 잦아졌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는 특정 지역의 강수 패턴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와 갑작스러운 폭우가 번갈아가며 나타나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량 안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 문제는 가난한 나라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벌 경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의 농업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치며 식탁 위로 올라가는 음식의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연구는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량이 1020%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 옥수수, 쌀 같은 주요 작물들이 기온 상승과 물 부족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매일 접하는 음식들의 가격 상승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식량 가격 상승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양 생태계를 살펴봅시다. 바다는 지구의 주요 기후 조절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온도 상승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호초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호초는 바다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하며 수천 종의 해양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1에서 2도만 올라가도 산호초는 백화 현상을 겪고 결국 죽게 됩니다. 산호초가 사라지면 이와 의존하는 수많은 어류와 해양 생물이 함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결국 이는 어업산업에 큰 타격을 줍니다. 수산물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해산물을 자주 섭취하는 지역에서는 영양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 산성화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다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는 물과 결합해 산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조개, 산호, 그리고 작은 플랑크톤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생물들은 바다 먹이사슬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 이들이 위기에 처하면 전체 해양 생태계가 불안정해집니다. 해양 생물의 대량 멸종은 결국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해산물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는 건강 문제도 야기합니다. 폭염과 같은 극한기후 조건은 특히 취약한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폭염은 열사병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 환자들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2018년만 해도 유럽에서 폭염으로 인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후변화는 전염병의 확산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라리아나 댕기열과 같은 질병을 옮기는 모기가 더 따뜻한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전염병이 더 넓은 지역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건 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입니다. 또한 공기오염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과 천식,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대기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는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도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 전력 수요가 급증합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오르고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이상 저온 현상으로 난방 수요가 증가해 에너지 사용량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에너지 수요의 증가는 화석 연료의 소비를 가속화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어 기후변화의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주거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저지대 지역은 물에 잠기게 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후 난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은 2100년까지 약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이주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 섬국가들은 국가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특히 태풍, 홍수, 가뭄 등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매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매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 약 2,5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이제 더 친환경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기차를 선택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이며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작은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기후 변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 이미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농업, 어업, 건강, 에너지,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기후 변화의 영향은 우리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변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기후 변화는 인류 전체의 도전이며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